이제 회계 전반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 회계 전반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취득 원가라는 표현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취득 원가. 자, 자고로 취득 원가는 우리가 이제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얼마 주고 샀니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 주고 샀니는 그 자산 얼마 주고 샀어잖아요. 자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서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 문제 내고요. 취득 원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내요. 진짜 많이 냅니다. 하다 보면. 그럼 취득 원가라는 게 그 자산 얼마 주고 샀으니까 자산이 얼마게 자산 얘기하면 자산들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요거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있어. 자, 미리 띄우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있잖아요. 일상생활로 따지면 내가 차 있죠, 차. 차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차? 그럼 자산이겠죠.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들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지만 소유권 인정해 주거든요. 어떤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여러분들 소유로 인정해줘요. 법적인 소유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는 3천만 원 주고 사시고 거기에다가 취득세를 200만 원 내셨다라고 가정할게요. 됐죠? 그러면 그 200만 원의 취득세 있죠? 이 취득세를 회계에서는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냐면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불러요. 부대비용이 부수적으로 쓴 거란, 쓴 거, 비용이 아니라 부수 쓴 거. 그래서 자산 구입 시 부수적으로 쓴 거를 우리가 회계에서는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가 야, 그 차 얼마 주고 샀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 기다려봐. 차는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취득세라는 세금 냈거든? 200만 원? 3,20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친구가 손절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미쳤니? 이렇게? 그럼 하고 싶은 말은 회계는 3,200만 원으로 봐요. 차를. 차 가격을. 자, 왜냐? 회계는 취득 원가가 자산될 금액을 얼마 주고 샀니? 맞죠? 회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주고 샀니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교재에 있는 게 회계 기준이에요. 기준. 회계 기준. 회계에 반드시 이렇게 이 기준대로 해야만 돼요. 반드시. 그걸 검토해 주시는 분들이 회계사 분들이고 회계 기준대로 안 하면 빠꾸를 매겨버려요. 빠꾸 매기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심하면 감사 거절이라고 하거든요. 거절. 뭐냐면 회계 기준에서는 취득 원가가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한 상태나 경영진이 의도한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리세요? 여러분들 뭐 표정이 안 좋아. 여기 할 때만 해서 그래. 당연한 거. 회계 쪽으로 오셔야 돼요. 경영진이 원하는 상태, 그 자산을 원하는 상태 또는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차량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왜 가지고 있냐면 영업활동하려고 사용할 목적이죠. 그럼 차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인 소유권 인정 받아야 돼. 법적인 소유권 인정 못 받고 차 끌고 다녔다가 불법으로 여러분들 벌금 냅니다. 진짜로. 그래서 가끔씩 차 이렇게 할 때 아버지 거 타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랑 똑같아. 아시죠? 그럼 회계 입장에서는 취득세라는 세금도 같이 내야지만 법적인 소유권, 회사의 법적인 차량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맞죠? 그러면 차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200만 원의 취득세도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차량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 즉 유형자산이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선 다 해서 3,200만 원 준 거예요. 그 3,200만 원이 취득 원가로 봅니다. 자산. 표정 안 좋아 항상 얘기할 때마다. 하나 더 들을게. 뭐냐면 여러분들 외국에서 직접 가방을 수입하시는 거 샤넬 했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한대. 잘 몰라서 잘. 가방 그런 거 몰라서. 1,000만 원 주고 산대요. 근데 외국에서 수입하면 뭐 내야 돼요? 그죠? 관세라는 그 럼프 형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관세 되게 좋아하더라. 그죠? 관세, 관세라는 세금도 내야 되고, 그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면 운송수단이 뭐 타고 올까요? 비행기? 비싼 거인데? 일반적으로 그죠? 비행기 타고 오긴 해. 급하면. 알죠? 도저히 막 섞어라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배 타고 오긴 해요. 배. 그 운송비 나가죠? 그렇죠? 운송비, 택배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무튼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두 개만 하면 일단 운송비 예를 들어서 20만 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관세라고 해가지고 관세라는 건 그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건에 대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그렇죠? 때려버리면 외국 물건이 비싸게 둔갑을 해.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걸 사겠지 사람들이. 아무튼 그럼 관세라는 세금도 내야 돼 반드시. 그러면 관세라는 세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30만 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 운송비와 그 다음에 관세, 요게 취득 부대 비용일 거 아니에요? 방금 따지면 상품 구입, 상품이라는 자산 구입 시 부수조 쓴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야, 그 가방 얼마 주고 샀어? 들어봐. 1,0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냥 1,000만 원 주고 샀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회계는 1,0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왜? 맞죠? 여러분들 일단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려면 우리 회사로 와야 돼. 창고로. 맞죠? 우리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1,000만 원의 지출만 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과 30만 원까지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회사가 원하는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회계에서는 상품의 취득원가, 상품이 될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50만 원이 돼요. 이걸 빨리 받아들여주시죠, 앞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나중 가면은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빠르냐 늦냐의 차이지 언젠가는 해결이 돼요. 선생님들이 많이 씨부리거든요, 이거. 알죠? 지금 받아들이시고 중요해, 다 중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분계로 따지면 처리가 본인 위치로 증가시키는 처리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로 따지면 만약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내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운송비를 20만 원 지출했다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자산 처리잖아. 자산 처리니까 분계로 하게 되면 자산 처리니까 차변에 상품 20만 원 이렇게 적으라라는 거예요. 처리가 증가니까. 알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어디에 있냐면은요. 교재 어디냐? 4-2, 107회 4-2. 응? 아닌데? 107회가 아닌데? 뭐지? 그냥 이걸로 하지 말고 유인물로 할게. 유인물로 할게. 자, 그 숙제 유인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숙제 유인물의 몇 페이지냐면은 19페이지입니다. 자,
19페이지에 8번이 좀 어렵긴 한데 19페이지에 8번 좀 부탁드릴게요. 좀 어려움? 19페이지 8번. 붙여졌지? 방금 나눠드린 거. 19페이지 8번. 죄송해요. 이게 글씨가 좀 작죠? 여러분 보실게요. 자, 해석하면은 이게 좀 이게 왜 어렵냐? 일단 여기까지만 분개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이거죠. 내가 이제 가구점인데 이번에 우리전자에서 가구를 200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핵심이 얘입니다.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 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좌 수표를 줬어. 맞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우리전자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주식회사 민국한테 받은 당좌 수표가 있어요. 그걸 다시 우리전자한테 던져준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받았을 때는 뭐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현금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던져주면
현금이 감소하지. 상대방이 찾을 거니까. 내가 현금이 50만 원 증가했다. 다시 다른 사람한테 주면 현금이 감소하지. 아이, 오케이? 그래서 요건 현금 감소에 50만 원은, 그래서 해보면, 일단 상품은 200만 원이 증가하겠죠? 매입했으니까. 나눠볼게요. 아, 이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장에서만 잘 봐주면 됩니다. 알죠?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들. 한 달? 한 달 조금 덜 남았죠? 자, 그래서 50만 원은 우리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가지고 있을 때 현금이 늘지만 그걸 다시 다른 놈한테 주면 현금이 감소하죠. 50만 원. 근데 얘는요. 잔액은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새로 끊어준 거야. 이번에는. 받았던 당좌수표를 준 게 50만 원이고. 맞죠? 이건 받았던 걸 준 게 아니라 새로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 가지고 있던 걸 준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당좌수표를 던져주면 당좌 예금이 줄겠지, 이번에는. 이해되셨어요? 차이점? 그럼 당좌 예금의 감소는 대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15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핵심은 얘입니다. 뭐냐? 매입 운임 2만 원인데요. 그러면 상품을, 운임이 뭔지는 아시죠? 운반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상품은 내가 택배, 운송을 거쳐야지. 운송을 거쳐야지만 내가 가구회사라고 하면 가구를 판매할 수 있는 200만 원에 사왔지만 20만 원어치도 내가 부담해야 가구가 우리 가구점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가구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 다 쓴 건 220을 쓴 거예요. 202만 원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발 좀 쓰시길. 상품 그냥 202만 원 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컴퓨터 입력하는 것만 채점하는 거고 요 분계를 끊으실 땐 중요한 것들 나눠서 꼭 쓰세요. 맞죠? 이렇게. 뭐 현금은 굳이 2만 원을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52만 원인 건 아니까. 맞죠? 근데 미리 제가 하나 적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2만 원 플러스 했지만 현금은 52만 원이라고 해서 충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 숙제로 나가겠죠. 몇 개는. 오늘부터 나가요, 숙제. 잘 하시면 회계 1급 때 재무회계 쪽은 여러분들 계속 숙달되는 게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화면 보시죠. 자, 근데 예외가 있어. 이 새끼. 요 단기 매매 증권이 약간 따로 놀아요, 따로. 뭐냐면,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하거나 그러려면 주식이 내 소유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사시면 1,000만 원만 나갈까요? 아니에요. 증권회사에 수수료 나갑니다, 여러분들. 맞죠? 증권회사에 수수료 가다가 한 0.5%인가? 그 정도 나올 거야, 아마. 제가 알고 그 0.25% 이 정도 사이에서.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지만 주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판매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주식도 매입할 때 수수료는 비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주식을 내가 원하는 상태가 나의 소유로 만들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증권회사의 수수료는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사료 따지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5만 원의 수수료도 반드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5만 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회계에서는. 이해되셨어요? 다만 얘가 변태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름 좀 이상하네.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워낙 단타 많이 치잖아요. 단타 많이 치니까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자산은 관리를 해야 돼요. 다음 연도 2월 되잖아. 근데 단타를 치면 증권회사 수수료를 많이 줘. 근데 그걸 계속 자산으로 잡다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다음 연도에도. 근데 비용은 2월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단기 수수료 워낙 많이 주니까. 장기 투자 목적이면 그냥 딱 수수료 한 번 내고 끝나잖아. 삼성전자 주식 한 번 사고 이제 단기간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예요. 그죠?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다해서 얼마 주고 샀니란 논리 쓰지만 단기 매매 증권에 한해서만
방금 사례로 따지면 1,000만 원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만 원 있죠.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이건 나중에 남기해요, 여러분들. 다만 비용은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게 공장 500번대, 물론 회계 2급은 공장 내지 않습니다. 그럼 본사 800번대 또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 800번대, 그 다음에 900번대가 영업 외비용. 그러면 우리 회사는 가구점이라고 가정하면 주식 사고 파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영업 외적인 비용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이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고요. 얘는 900번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유가 있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라서 이 뜻이에요. 좀 이따 실기하시다 보면 수수료 비용 치면 다양한 번호가 뜰 거예요. 그 중에서 900번대 거셔야 돼요. 이유를 알고 계셔야 잘 걸지, 이유를 모르시면 나중에 이상한 번호를 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번호를 잘못 쓰면 점수를 안 줘요. 900번대 써야 되는데 800번대 써가 점수 안 줍니다요.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시험에 제일 더럽게 내는 사례 여기다 설명드리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항상 설명드릴 때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사례로 설명드려야 나머지 쉬운 문제, 중간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보실게요.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 번째가 취득 시 부대 비용, 수수료는 그냥 비용 900번대 처리한다라.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래요. 딱 봐도 냄새가 납니다. 목적으로 주식회사 민국의 주식. 여기까지가 단기 매매 증권임이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살 때 이거였잖아요. 주식. 자,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액면가액. 자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낚시예요. 안 씁니다. 액면금액. 그럼 일단 액면금액이 뭔지 설명은 드려야 되겠죠? 자고로 뭐냐면 지금은 주식이 종이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아까 사채나 주식은 옛날에 종이였다라고 했죠.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의 액면이라고 하면 그 주식의 액면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액면금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검색해 보시면 액면금액이 100원으로 돼 있어요. 한 주당 100원.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종이로 돼 있으면 거기에 100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1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알려줘봐, 여러분. 저 이거 때려치기, 항상 때려치기, 가서 바로 때려치고, 영끌 할까, 영끌. 불가능? 하고 싶은 말. 다른 회사의 주식은 액면금액 주고 못 사요. 삼성 주식 5만 얼마잖아, 여러분들. 안 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액면금액은 낚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특정 챕터 가면 얘가 낚시고, 이론 잘 잡으시고, 계정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 이론, 여기서 외워야 될 계정 과목 이 두 가지 안 되면 낚이거나 아니면 문제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액면가 안 써요, 절대. 그죠? 자, 그래서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했대. 예,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요거는 단기 매매고야.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걸 취득했으니까, 요건 아까 했던 수수료를 예외적으로 900번대 비용한다. 그리고 액면가액을 안 쓴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에선 이론하고 계정 과목들을 외우셔야 돼, 반드시. 아셨죠? 자주 틀려요. 여기서 이제 합격률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쉬워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쉽네 하는 건 남들도 쉬워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올라가셔도 단기 매매 증권 다 이렇게 내요. 여기가 최대 난이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수수료 5만 원을 보통 예금인데 요건 수수료 비용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구입했으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인데, 여기 순수한 매입가니까 1000주 곱하기 6,000원만. 그래서 여기에 600만 원. 그죠? 나머지 애들은 605만 원 써야 돼요. 나머지 애들 단기 매매 증권 뺀 나머지 예외자 얘가 예외고. 나머지는 605만 원 쓰셔야 돼요. 자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 처리라는 건 본인 위치 적는 거였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그리고 900번 때 쓰셔야 된다라는 뜻 영업의 비용. 3교시 때 실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그럼 605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잔액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이렇게. 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 실제 기출문제 있어요. 단기 매주가 워낙 중요해가지고. 있네. 109회 4-1. 여기 있다. 363페이지야. 363. 363페이지. 문제 4번에 1번. 363페이지 문제 4번에 1번. 특히 앞으로 제가 잘 나오는데 이거 많이들 어려워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셨죠. 그런 애들에서 당락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애들 있어요. 몇 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해봐도 될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고로 회계 2급이 시간이 부족하진 않지만 지문을 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읽으실 때는 일단 어떤 챕터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단 눈으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냐. 지금 단기 매매 목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대.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이다라고 던져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론 두 가지가 생각나야지. 혹시 액면 금액 주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얘만 수수료 비용을 비용 처리한다. 맞죠? 수수료 비용 900번 대 영업의 비용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그렇죠, 여기 있죠? 이거 딱 봐도 여기 증권거래 수수료, 요거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입니다. 바로 할게요. 그럼 차변에 수수료 비용. 좀 이따 실기할 때 900번대 적으시면 돼요. 12,000원. 이렇게. 됐죠? 차변에. 그리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액면가 의미 없다. 자, 이 회사는 주식이 한 주당 1,000원으로 종이에 적혀져 있어. 근데 2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 주고 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떻게, 여기 있죠? 10주 곱하기 한 주당 20만 원, 요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구입하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계정 과목이 앞으로 좀 많은, 좀 계정 과목이 되게 긴 애들이, 길어. 긴 애들이 있으면, 예, 그냥 줄여 쓰셔도 단기 이렇게 하셔도 뭐라고 안 해요. 실기 때만 단기 매매 주고 쓰시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손 아프잖아요. 여러분 팔 아프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 팔이 아프거든, 일단. 그렇죠? 내 육체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보통이라고 할게, 그냥. 그렇죠? 그럼 보통예금이 자산이니까 잔고가 빠져나가면 감소 대변이죠. 그래서 하면 212,000원.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해, 진짜로. 두 가지. 자, 됐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도중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단기 매증권이요.